한국은 농업 후진국일 뿐이야. 그들에게 배울 게 없어. 가난했던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미국의 수석 농업연구원이 소노란 사막의 극심한 사막화 현상 때문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스마트팜 연구소장이 나타나 우리의 기술로 사막을 옥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미국 전역의 언론 매체를 뒤집어 놓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농업혁신청 수석 연구원 데이비드 브라운입니다. 40년간 농업 연구에 몸담아 왔지만 지금처럼 가슴 벅찬 순간은 없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소노란 사막 한가운데서 푸른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창가에 잠시 멈춰 섭니다. 그리고 40년 전 제가 처음 농업 연구를 시작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광활한 국토는 세계의 부러움을 샀고 미국 농산물은 품질과 생산성에서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부터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브라운 박사. 소노란 사막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하수가 바닥나고 있고 농지의 60%가 사막화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 동료 스티븐 밀러가 들고 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리조나 주의 넓은 농업지대가 빠르게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미국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보고서를 몇 번이고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소노란 사막 주변의 농지는 매년 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하고 있었고 강수량은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하수면은 계속해서 낮아져 갔고 한때 기름진 땅이었던 곳들이 하나둘 모래바람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해. 어떻게든. 절박한 마음으로 전 세계의 농업 기술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도쿄 근교의 첨단 수직 농장은 인상적이었지만 규모가 너무 작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온실 기술도 연구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지만 48도까지 치솟는 소노란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죠. 여기도 안 되겠군. 좌절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우연히 발견한 한 보고서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죠. AI와 IoT를 활용한 자동화 농업, 태양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 농법.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그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후발주자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단순한 현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농업의 지혜와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였던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물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농법에서는 논둑을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 물을 최대한 오래 저장했다고 합니다. 이 지혜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결과 물 사용량을 90%나 줄이면서도 생산성은 3배나 높일 수 있었다는 거죠. 김성준 교수. 이 사람을 만나 봐야겠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농업과학원의 김성준 교수. 그의 연구 이력을 찾아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귀국 후에는 전통 농업과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농업혁신청장 존 하퍼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소노란 사막 문제의 해답이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퍼 청장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죠. 브라운, 자네 정신이 나갔나? 한국은 농업 기술 수입국이었어. 그들에게 배울 게 있을 리가 없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한 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팜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확량을 보장한다는 데이터에 주목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 승인을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농무부의 고위 관리였던 리처드 클라크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자고? 그건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야. 게다가 그들의 기술이 검증되지도 않았잖아.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애리조나 주의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었고 그들의 땅은 서서히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제 농장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이 땅에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농업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메마르고 갈라진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한국의 기술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전통 궁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첨단 기술과 전통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도착하자 김성준 교수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서는 특별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미국의 농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의 연구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입니다. 김 교수는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농사 일기장들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년 동안 한국의 농부들이 기록해온 날씨, 물 관리, 작물 재배 방법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통 지식을 현대 기술로 재해석했습니다. AI가 이 데이터를 학습하고 IoT 센서가 실시간으로 환경을 모니터링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김 교수님, 소노란 사막에서 이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농업 협력 프로젝트. 당시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농업 기술의 혁신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와 지혜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한국국립농업과학원의 스마트팜 연구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이 가득할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본 것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브라운 박사님. 김성준 교수를 따라 들어간 실험실은 마치 미래에서 본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3층 높이의 유리 온실 안에서는 푸른 상추와 토마토가 층층이 자라고 있었고 로봇팔이 정교하게 작물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물방울이 반짝이는 수경 재배 시설이었습니다.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최대의 수확량을 내는 기술이었죠. 이건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에서 시작된 기술입니다. 가뭄이 들면 이슬을 모아 작물을 키우셨대요. 그 방법을 현대화한 거죠. 옆에서 듣고 있던 제 동료 스티븐 밀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농부 할머니들의 방법이 무슨 과학이 되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실험실 한쪽에서 작은 알람 소리가 울렸고 대형 스크린에 빨간 글씨가 깜빡였습니다. 토마토 한 그루에서 잎이 시들기 시작한 것을 AI가 감지한 것이었죠. 보세요, 우리 AI는 할머니보다 더 꼼꼼합니다. 김 교수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로봇 팔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시든 잎을 정확하게 잘라내고 영양제를 분사했죠. 그리고 주변 토마토들의 상태까지 세세하게 점검했습니다. 놀랐군요. 하지만 김 교수님, 이건 실험실 환경이지 않습니까?
소노란 사막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제 말에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 있는 실험장을 보여드리죠. 연구소 뒤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특수 제작된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내부 온도는 무려 50도까지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6개월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노란 사막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놀랍도록 싱싱했습니다. 케일, 상추, 토마토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죠. 토마토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고온과 건조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품질의 작물이 자랄 수 있다니. 비결이 뭡니까? 김 교수는 천장에 설치된 특수 필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나노 코팅 필름입니다. 자외선은 걸러내면서 작물 성장에 필요한 빛만 통과시키죠. 습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며칠 동안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연구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기술은 단순히 첨단 장비를 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농사지혜를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죠. 김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미 4곳의 연구소와 상담했습니다. 일본의 최첨단 농업연구소,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전문 기업. 하지만 모두 소노란 사막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김 교수님, 우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소노란 사막 프로젝트. 우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진 20명을 선발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컨테이너에 가득 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날, 우리를 맞이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땅은 말라 쩍쩍 갈라져 있었고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날렸습니다. 현지 농무부 관계자 리처드 클라크는 처음부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고요? 150년 동안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한국의 기술로?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땅을 고르고 특수 필름으로 덮은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고 지하 150m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도 만들었죠. 준비를 마치고 첫 파종을 하던 날, 연구진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김 교수가 작은 씨앗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시골 할머니들이 대대로 가뭄에 강하다고 전해온 특별한 종자였습니다. 첫 일주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씨앗들이 싹을 틔웠고 작은 새싹들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싹들을 살펴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래 폭풍이 비닐하우스를 덮쳤고 특수 필름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었죠. 브라운 박사님,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찢어진 필름 사이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냉각 장치를 가동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모래 폭풍이 불어닥쳤고 이번에는 태양광 패널까지 덮쳤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렸죠.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하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요. 연구원들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성껏 키우던 작물들이 하나둘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실패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현지 농무부 관계자 클라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곳은 농사가 불가능한 땅이라고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연구진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시든 작물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교수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전
제가 농업 연구를 시작했을 때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실패한 실험장 한가운데서 그는 낡은 가방을 열더니 두꺼운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 쌓인 표지에는 전통 농법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건 우리나라 농부들이 수백 년 동안 기록해온 농사 일기입니다. 김 교수가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메모와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날씨, 바람의 방향, 아침 이슬이 맺히는 정도까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이곳의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노란 사막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최첨단 장비로 모든 데이터를 측정했잖습니까? 온도, 습도, 토양 상태까지. 아니요, 우리는 겉만 봤을 뿐입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관찰을 시작해야 해요. 그날부터 우리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간에 나가 공기의 습도를 측정했고 하루 종일 모래바람이 부는 방향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현지 토호 부족 노인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오며 자연의 리듬을 익혀왔더군요.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북쪽에서 강한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정확히 3일간 지속되죠. 부족 할아버지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기록한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알려준 지하수맥의 위치였습니다. 이 사막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 물줄기를 따라 오아시스를 만들었답니다. 이런 현지의 지혜를 하나하나 모아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전통 농법에서 힌트를 얻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구원들이 궁금한 듯 지켜보는 가운데 김 교수는 특별한 형태의 항아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옛날 농부들이 쓰던 지하 저장고예요. 옹기라고 하죠.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 시설에 적용할 겁니다. 새로운 설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상의 비닐하우스 대신 절반은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로 바꾸었고 태양광 패널도 모래바람을 피해 경사지게 설치했습니다. 이건 제주도 해녀들이 쓰는 물안경의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특수 코팅 필름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전통 물안경처럼 김이 서리지 않고 강한 자외선은 막아주는 신기술이었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토호 부족의 조언에 따라 지하수 시추 위치도 변경했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보이지 않는 강을 따라 우물을 파자 예상보다 훨씬 풍부한 수량의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드디어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는 미리 태양광 패널을 접었고 지하 공간 덕분에 온도 변화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논농사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이 시스템은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완벽하게 공급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연구원 한 명이 들뜬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상추 모종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고 토마토는 벌써 작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요. 현지 농무부 관계자 클라크는 눈을 크게 뜨고 작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냉소적인 표정이 사라졌죠. 물 사용량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건 그겁니다. 지하 저장 시스템 덕분에 물 사용량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60%나 줄었어요. 우리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연구팀이 찾아왔고 다른 주의 농업 관계자들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제가 설명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원로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다르군요.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가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첫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싱싱한 상추와 토마토가 가득 자란 모습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토마토 하나를 따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은 제가 어릴 적 할머니 텃밭에서 먹던 그 맛입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만들어낸 결실이죠. 성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연구진들을 모아놓고 다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이 작은 실험을 대규모 농장으로 확장해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척박한 땅 50에이커를 농지로 바꾸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연구원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방문객도 있었습니다. 나바호 부족의 추장이 직접 농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막이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당신들이 우리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네요. 추장은 우리에게 부족의 전통 농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AI 시스템에 통합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스마트팜은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사막의 모래에서 자란 작물들이 일반 농작물보다 영양가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물들이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고 전 세계의 농업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화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소노란 사막을 물들일 때 저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농업 기술을 배우러 왔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였다는 것을. 김 교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농사는 결코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죠.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첨단 기술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 자연의 섭리, 그리고 이를 이해하려 한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우리의 작물들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고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소노란 사막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끝없이 펼쳐졌던 황량한 모래바다가 50에이커의 푸른 농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CNN, BBC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사막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CNN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 농업 지혜와 첨단 과학이 만나 이뤄낸 자연스러운 결과죠.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취재진들 앞에서 우리 농장을 설명하는 김성중 교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 농무부 특별 자문관이 되어 있었고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지하 저장고 시스템은 한국의 전통 항아리 원리를 응용한 겁니다. 덕분에 물 사용량을 90%나 줄일 수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의 특수 코팅은 제주도 해녀들의 물안경에서 힌트를 얻었고요. 특히 세계 농업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재배 방식이었습니다.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던 독일의 농업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놀랍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군요. 자연과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은 혁명적입니다. 성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중동의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브콜이 왔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우리 기술 도입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UN 식량농업기구는 우리의 기술을 미래 농업의 표준으로 선정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이제 우리는 세계 식량 문제 해결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한 농장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척박한 땅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나바오 부족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그들은 우리 농장을 새로운 오아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모습입니다. 사막이 다시 생명을 품게 된 거죠. 부족의 추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농장에서 재배한 작물들로 전통 요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소노란 사막에서 자란 작물들이 일반 농작물보다 영양가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물들이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항산화 물질 함량이 일반 작물의 2배에 달합니다. 이 발견은 네이처지에 게재되었고 전 세계 식품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명 식품 회사들이 우리 농장의 작물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섰고 프리미엄 식재료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우리 농장은 연간 10만 톤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시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네바다, 텍사스 주에서도 우리 기술을 도입한 농장들이 생겨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도 푸른 작물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이제 전 세계 사막화 지역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김 교수님, 우리 마을에 당신들의 작은 농장이 생긴 뒤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매일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들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사막 환경에 적응한 작물들의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UN 본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는 가장 주목받는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미국의 도전 정신이 만나 이뤄낸 이 혁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입니다. UN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우리 기술을 인류의 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막화 지역에 우리의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연설이 끝난 후 김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기억나세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의심했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해낸 일이 단순한 농업 기술 혁신이 아니라는 걸요. 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마천 루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와 첨단 기술, 그리고 미국의 도전 정신이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희망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공은 농업계를 넘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NASA에서는 우리의 기술을 화성 농업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다며 협력을 요청해왔고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우리의 AI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농업대학에서 우리의 사례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우리 농장을 방문하여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입니다. 한때 사양 산업으로 여겨졌던 농업이 이제는 첨단 기술과 전통이 만나는 매력적인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싶어요. 실습을 나온 대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단순한 작물이 아닌 다음 세대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연구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받은 김 교수의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죠. 최근에는 우리 연구소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이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제가 30년 전 유학 시절 만났던 교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이 한국의 농업을 무시했던 때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들이 우리 기술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것을 현대화하여 세계와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이제 소노란 사막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이 변화를 이뤄낸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의 전통 농부들, 현대 과학자들, 그리고 이 땅을 지켜온 나바오 부족까지.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이곳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막을 농지로 바꾸는 것을 넘어 인류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다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